자, 이거 제가 나눠준 거 이거 좀 같이 봅시다. 나눠준 거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여기 1번, 2번, 3번, 4번 앞에 조그만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그 교과서 제가 8개 교과서를 다 보고, 전부 다 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 넓히기, 뭐 역량 키우기, 뭐 이런 있어요. 논술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걔네들을 일부러 수록을 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수들이 교과서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교육과정 바뀌면 얘들이 지원금을 못 받아요. 진짜 돈을 못 받아. 왜냐하면 매년 학교들한테 뭘 시키냐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쓰게 해요. 그게 논술이 주로 다 들어가거든. 논술이 어떤 파트에서 어떤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다 밝혀야 돼. 응?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조그만 내용들이라도 좀 잘 봐라고. 그렇지? 그래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괄호 1번.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괄호 1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차수가 높은 거 위에 쓰는 게 낫고요. 그 다음 차수 낮은 거 밑에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에 곱하면 마일 이렇게 되겠죠. 개수만 딴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빠바방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빵차 1차 2차 3차 4차 x는 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겠죠. 그지? 그 다음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x 10제곱 마이너스 1로 전개되어지겠죠. 그지? 그리고 우리 이것도 알잖아 이미. 이거 인수분해 공식. 이거 언제 나왔냐 하면 다항함수의 미분 방법 유도할 때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 fx가요 x의 n제곱일 때 f'x가 n 곱하기 x의 n-1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하여라 라고 했고요. 우리 도함수는 결국 뭐예요? f'x는 리미트 극한이죠. 어떤 극한이죠?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뭐분의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f의 델타 x 하니까 헷갈리겠다. h라고 합시다. 그냥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기준 지점 x점에서 h만큼 변하고 난 다음에 함수값에서 변하기 전에 함수값을 뺀 거 이게 델타 y고요. 델타 y를 델타 x h로 나눈 거 맞죠? 이거 극한 아니야? 맞지? 근데 이때 요 식이 이렇게 된다고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 풀리는 거죠. 그지?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보시면은 얘를 A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B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A-B에 그 다음에 A에 n-1차 하면 B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B빵. 그 다음에 n-2가 A가 하나 줄어들면 대신에 그 자리에 B에 1차가 들어오겠죠. 어쨌든 요 두 개 합이 n-1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돼서요. B의 오름차순 A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서 A가 한 개 나오면 B가 n-2개가 되고요. 그 다음 A가 한 개도 없으면 B가 n-1개 되는 형식으로 인수분해 되어지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게 a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h의 n-1제곱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h의 n-2제곱 그 다음에 x 1제곱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요거 x 플러스 h x의 n-2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의 n-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h가 요게 나누기 h가 요거랑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h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x에 마이너스 1제곱이 총 몇 개 있는 거다? n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나죠? 네,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3번과 비슷해서 그냥 3번으로 바로 갈게요.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8에 10제곱을 20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누군가는 문자로 대신해서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데, 알았죠?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x 빼기 1이겠죠. 얘를 x라고 본다면 x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의 10제곱을 x-1이라는 숫자로 나눈다면 몫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몇 차식이겠습니까? 당연히 상수겠죠, 그냥.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나머지가 얼마예요? x가 1이면 1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1 대입하면 이거 같이 자폭해서 없어지고요. 나머지 r은 1이 되겠죠. 따라서 x의 10제곱을 x-1이라는 값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됐죠? 이때 요게 자연수, 정수식이 되는지 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qx를 구해봅시다. 얘 이쪽으로 넘기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물론 조립제법으로 써도 되는데 조립제법 쓰면 0이 너무 많죠. 그지?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걸로 나눠줄 수 있죠.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qx는 x9제곱, x8제곱, 또돈 가서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정리되죠. 아까 저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때 q에 2018 또 2018의 9제곱부터 시작해서 2018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수겠죠. 자연수 부등제곱들의 합이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이때 그러면 여기다가 x에 2018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018의 10제곱은 2017에 곱하기에 q에 2018하고 더하기 1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이게 자연수여서 몫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나머지죠. 됐지? 이게 나머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 뒤에 탕구융합 보세요. 딱 보면 보이죠? 99 세제곱 맨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99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99제곱 3 곱하기 99의 1제곱 더하기 1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완전 세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요. 이거 루트 16, 17, 18, 19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x라고 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더하기 1인데 공통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곱하기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하고 더하기 1인데요. 이 부분이 공통되어 있으니까 쟤를 기준으로 x제곱 플러스 3x 전체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또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니까 결국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다시 재치환해주면 16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6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거 밑에 거요. 이게 뭐 단위가 얼마냐? 1 빠바바방 빠바바방 27 네. 공이 6개면 얼마예요 단위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네. 그래봐야 100만이네. 100만 27 이거는요 100만원이 큰 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지니까 적어도 이 수는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죠.
예, 최소한 103이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알겠지? 그 밑에 풀어봐, 그럼. 5번. 바로 5번. 됐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저게 되고요. 10의 6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10의 6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니까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서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적어도 97이라는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소수는 절대 될 수 없다. 맞죠? 네. 자, 넘어갑시다. 기출문제 6번 보세요. 그 뒤에 6번 보시면 중앙대 문제죠. 중앙대 문제입니다. 중앙대 기출문제, 기출문제. 결국은 노가다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 7번 시립대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 이 문제 자체에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답 한번 내보실래요? 답 한번 내봐.
자, 답은 8분의 루트 3이고요. 아마 8분의 루트 3 맞춘 학생들 많을 겁니다. 다만 요 과정을 빼먹었을 거예요. 자, 봐봐. 이 삼각형에 만약에 두 개의 점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당연히 두 개의 점만 각 변에 있다고 치면 그 직사각형보다 당연히 이쪽으로 하나라도 붙이는 게 더 면적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세 점이 변 위에 있는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최초에 PQRS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거와 이 직사각형과 누가 면적이 일치하냐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일치합니다. 봐봐요. 이거 두 개가 합동이죠. 얘 두 개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제 때다가 좀 밑으로 붙으면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 되죠. 평행사변형은 가로와 높이가 같은 이 빨간색 직사각형과 완전히 일치하죠. 면적이. 이걸 보고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등적변형이라고 해요. 등적변형. 뭐 말만 어렵지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그 모양은 변하는데 면적은 똑같도록 변형하는 걸 등적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그지? 예. 밑변과 높이만 같으면 다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하면 결국은 봐봐. 최초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변 위에 있던 애를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고칠 수 있고요. 근데 빨간색 직사각형은 여전히 뭐보다 작습니까? 요 추가로 요 부분을 추가시킬 만큼 작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야? 세 점이 변 위에 있는, 그리고 한 점은 변 위에 있지 않은 직사각형보다는 네 개의 점이 모두 변 위에 있는 직사각형, 즉 한 변을 공유하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항상 더 면적이 넓은 거를 대응시킬 수 있다. 알았죠? 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의 최대값이 나올 거다. 요 말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요 그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최대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물론 이거 전체를 x로 두고 이거 y로 두도 되는데 그냥 반쪽 했습니다. x, x, y 이렇게 제가 이건 자기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x, x, y라고 했을 때 면적은 2x 곱하기 y죠. 그런데 요 둘의 관계입니다.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x 대 y는 1대 루트 3이죠. 이게 60도니까.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y를 소구할 수 있죠. 물론 아주 정확하게 하나라도 나는 감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치환하면 아까 뭐라 했죠? 치환 소거. 범위 남기고 죽죠. 그래서 x는 뭐보다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자체로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범위, 그 변수의 정의역 범위 정도는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이거 심지어는 이거 안 썼다고 여기서 점수 배점 넣어가지고 1점 까는 데도 많아. 은근히 채점평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함수식이 있으면 그 함수식의 변역의 제한이 있으면 반드시 써라 라고 하는 그 채점평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요? 4분의 1일 때 최대값 8분의 루트 3을 가집니다. 알았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이게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인데요. 좀 옛날 얘기인데 연세대 교수가 야 나는 뭐 너희들 뭐 미적분 어렵다고 막 맨날 하는데 그냥 수학 상하에서 문제 낼게 라고 아예 칼럼에다 자기가 썼어요. 애들이 야 연세대 문제 쉽게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진짜로 2차 함수 나왔어요. 2차 함수. 딱 2차 함수 나왔어. 근데 애들이 성적이 형편이 없었어요. 왜 그러게? 응? 2차 함수에 그 앞에 개수들이 다 문자야. 환장하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근데 앞에 개수들이 다 문자야.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분류해갖고 풀려고 하면 경우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좀 편합니다. 자,
가로 1번 풀어보세요. 내친 김에 가로 2번, 가로 3번 다 풀어줬고.
졸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조건에서부터. 응? x 이퀄 a가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의 오른쪽에 구간 왼쪽 끝값이 시작한다고. 그러면 대칭축의 오른쪽이니까 이거 아래로 블록한 형태에서 대칭축이 오른쪽이면, 야, 이거부터 조심해. 너희들은 x축을 왜 그리니? x축을 왜 그려? 축을 미리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자꾸 하면 그거 힘들어져. 그거 아니잖아. 이 조건 내에서 그거 아니잖아. 대칭축이 A고 A의 오른쪽이 1과 2가 있다니까? 그럼 증가구역에 1과 2가 있는 거잖아. A보다 오른쪽에 1이 있다고. 여기 1, 또도동 1,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2는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요 사이 구역에서 누가 최대고 어디에서 최대겠니? 2에서 최대겠지. 그지? 근데 말이야, 얘가 문제는 대상함수가 절대값 fx죠. 그지? 그럼 적어도 이거의 왼쪽 끝값 높이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니? f에다 1 집어넣어가 얼마야? 그지? 그러면 x축은 어디? 이제 x축을 등장시키란 말이야. x축 어디 있겠어? 적어도 이거보다 실제로 그려진 범위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해봐야 어차피 같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일 때? 응? 제일 높은 높이는 x가 얼마일 때 가지겠어? 이 구역 내에서 x가 얼마일 때 가지겠어? 그래. 땡.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라고 안 할게. 응? 뭐? 보고 있어, 지금. 제대로 푼 것 같기도 한데. 자, 같이 봅시다. 정리 잘 하세요. 자, 정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 게 많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봐봐. 일단,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는 2차 함수고, 대칭축이 x 이퀄 a이고, a,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꼭지점의 y 좌표는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아시겠죠? 맞지?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될 텐데, 일단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물론 이게 대상함수긴 해요. 대상함수긴 한데, 우리는 이 구역 내에서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X축을 먼저 그리지 마세요. X축은 나중에 조건에 맞게 그려주는 게 훨씬 나아. 응? 일단,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 A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구역은 증가구역이네요. 1과 2는 증가구역이죠. 이렇게 증가구역이고 따라서 최저 높이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이까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fx의 값인데요. 그냥 fx의 최소값, 최대값인데 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가 궁금하겠니? f의 1값이 궁금하지. x에다가 1 대입하면 f의 1값이 얼마냐면 딱 1인 여기다 1 대입하면요 1 돼요. 1. 그러니까 왼쪽 끝값 구간의 왼쪽 끝값이 1로 고정됐다는 게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날려주죠. 정말 좋은 거야. 안 그러면 더 복잡했겠지. 됐죠?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x축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이 구역 내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하자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큰 구역이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큰 구역이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1보다 작은 구역이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작거나 같고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x축이 이렇게 지날 거예요. 어느 경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접어 올리는 구역도 없고 이 1과 2 사이 구역에서 절대값 fx는 결국 뭐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결국 2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4-2a가 됩니다. 됐죠?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칭축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크게 분류는 이거예요. 대칭축이 그렇다면 이 1과 2라는 이 구역 내에 대칭축이 포함될 때에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항상 구간이 있으면요. 이 구간의 중점 생각하세요. 구간의 중점이 얼마? 1.5죠, 1.5. 1.5 왼쪽으로 있으면 오른쪽 끝값보다 오른쪽 끝값이 더 높아요. 맞죠? 이렇게 이 그림 생각하라고. 중간값 생각하라고. 구간 중간값에 이 왼쪽 전반부에 A가 대칭축이 있으면 오른쪽 끝값이 더 높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따라서 이 구역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게 어쨌든 2보다는 작으니까요. X축은 꼭지점의 Y좌표는 일단 양수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꺾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구역 내에 꺾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절대값 fx는 fx와 일치하겠죠. 그때 최대값은요. 어디에서 최대가 됩니까? 이렇게 감소했다 꼭지점 최소 찍고 다시 올라가서 구간 오른쪽 끝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4-2a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대칭축이 구간 내에 있지만 이번에 후반부에 있다. 중간값 오른쪽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왼쪽 끝값이 더 높거든요. 왼쪽 끝값, 요 값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어쨌든 이때에도 A가 2보다는 작으니까 어떤 범위에 해당되죠? 이 구역에 해당되니까 X축으로 꺾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돼 있어? 1, f의 1이 1이니까 이게 최대 높이 되겠죠. 그래서 f의 1값이 최대 높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는데요. 대칭축이 이제 구간 밖으로 밀려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요. 얘가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이 꼭지점이 더 아래로 내려올 거야. 내려오게 되면 X축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꺾고 올렸을 때 말이야. 꺾고 올렸을 때 요 높이가 요거는 어차피 1,1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근데 이쪽 F의 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봐봐요.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적어도 F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그렇게 되니까 이 구간 내에 X축이 지난다고. 지나는데 요 값을 꺾고 올렸을 때 요 크기, 즉 F의 2의 절대값은 F2가 음수라고 보았을 때 마이너스 F2 값인데 이 마이너스 F2 값이 F1 값과 비교했을 때 F1 값이 더 큰 상황이 있고요. 반대로 F2의 절대값이 더 위로 올라간 상황이 있겠죠. 꺾고 올렸을 때 값이. 알았죠?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언제냐? 요 두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F1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2 값 요게 두 개 같은 상황에 A 값이 얼마냐면 2분의 5예요. 요거 풀어보시면 A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구역에서 2보다 크나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꺾어 올려진 높이가 오히려 이 높이보다 낮아서 F의 1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A가 더 커집니다. 2분의 5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꺾어 올려진 높이가 F의 1값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M의 A는 2A-4가 됩니다. F의 값이 되는 거죠. M의 A는 마이너스 F의 값이죠.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좀 복잡하지? 약간 복잡하죠? 응? 정리 정확하게 해놔. 하고 이해될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대칭축을 옮기면서 주어진 구역 내에서 최대 최소 잡는 거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자,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맨 처음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함수값 기준으로 보실래요? 4-2A, 4-2A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어느 범위에서? A가 뭐보다 작으면 2분의 3보다 작으면 M의 A는 4-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봐봐요. 함수값이 1인 거는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죠. 그래서 A 구역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에는 M의 A는 1이 되고요. A가 2분의 5보다 크면 M의 A가 2A-4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뭐 그린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게 A축입니다.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기울기가 2,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치? 자, 어쨌든 이게 바로 M의 A가 나왔으니까 이제 시그마 풀어봅시다. 시그마요. K 콜 1부터 N까지 M의 K-7인데 뭐 별거 없어요. 시그마. 자, 정리합시다. 넣어서 웬만큼 쓸 수 있는 정도면 그냥 다 쭉 널어봅니다. 그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알았죠? 쭉 널어봅니다. 줄여져 있는 거는 늘린다. 그러면 K가 1일 때 M의 마이너스 6, K가 2일 때 M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쭉 가서요. K가 8일 때 M의 1이죠. M의 1도 요 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지. 그리고 K가 9일 때 M의 2죠. K가 10일 때 M의 3이죠. K가 11일 때 M의 4죠. 물론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숫자인데 K가 어쨌든 N까지 가니까 N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또동 가서 M의 N-7이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 구역까지는 몇 번씩에 해당돼요? 이거 1번씩에 해당되죠. 요 구역. 요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면 12, 16 되겠죠. 그 다음 이 식은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5 대입하면 14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M에 1 대입하면 2 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첫 항이 16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항수가 8개 항이죠. 요까지. K가 1부터 8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2분의 8에 16 더하기 2로 계산해집니다. 그 다음 요거요. 이거는 딱 얼마입니까? 요 구역 내에 있는 거라서 1이죠. 그래서 얘는 1 하나 딱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얘는 이 구역에 해당되는 값들이고요. 3을 대입하면 2죠. 얘는 4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식 증가해서 맨 마지막 항이 n-7을 여기다 대입하면 2n- 얼마야? 2, 7, 14, 18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등차수열의 합이죠. 첫 항이 공차가 항수가 얼마예요? n-10 더하기 1입니다. 알았죠? n-10 더하기 1요. 즉 n-9개 항이죠. 그러니까 2분의 2 플러스 2n-18 하고 첫 항 다음에 마랑하고 항수 n-9요. 근데 이게
2n-16이니까 n-8 되겠네요. 그래서 n-9 곱하기 n-8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 더하면 얼마일까? 얘는 70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1이고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72니까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145가 답이겠죠.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결국 분류예요, 분류. 네? 분류 잘하고 꼼꼼하게 다 나눠가지고 분류 기준이 두 개가 생겨서 헷갈리는 거야. 봐봐. 분류 기준이 대칭축도 옮겨지지만 대칭축 옮겨지는 그거와 동시에 꼭지점의 y좌표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먼저 대칭축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꼭지점 y좌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하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우리 교재로 갈게요. 다시. 자, 10페이지에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풀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저하고 같이 풀 거는 문제 3번을 같이 풀고 남은 시간에 문제 1번, 문제 2번 풀어야 돼요. 알았지? 책에다가 풀어오시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 풀어도 좋은데 이 자리에서 다 풀지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어쨌든 꼭 완성시켜 옵니다. 알았죠? 다 풀어오시고 참고로 문제 2번은 뒤에 답이 좀 약간 틀렸어요. 그 써놔. 문제 2번은 뒤에 답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어느 부분에서 좀 잘못되었는지까지 한번 찾아와봐.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3번에 괄호 1번 푸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봐봐.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건 느낄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 겁나 빠른 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직관적으로 와 해가지고 우와 이런 방법이 있어서 풀 정도로 좀 간단하게 풀리는 상황이 어쩌다 일어나죠. 그 다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일이 다 분류해가지고 세든지 아니면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추론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어느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 못해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솔직히 한 방에 바로 딱 보이면 괜찮지만 한 방에 안 보이고 그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차라리 전개할 거 있으면 전개 확 하시고 알았죠? 시그마 나오면 한번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세야 되는 거 있으면 분류하고 하나씩 다 세보고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풀어봅니다. 네. 네. 일반 반은 원래 3명까지 다 왔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빼고는 다 왔고요. 네. 일반 반. 네. 심화 반이 이제 반은 나니까 절반 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네. 일단은 내일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명단 붙여놓고 선반된 거 확실히 해가지고 네. 제가 아카로 반을 쪼개 놓을게요. 네.
보강 혹시 언제 계획 있어요? 그 아까 일요일날 뭐 6시 반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일요일 날에. 근데 일요일날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사실은. 공지가 됐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얘네들은 공지 하나만 하죠. 온 애들인데. 한 주를 하고 나서 네.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럼 뭐 문제 생겨요? 진도라든지. 네 그럼요. 그럼 이번 주에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이 다가온 이번 주에 하는 게 좋긴 하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같이 네. 나가는 네.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인원도 10명이라서 네. 강의실도 뭐 하면 되고. 시간도 뭐 저 어차피 기본반하고 심화반은 각각 따로따로 보충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시안 사장님, 조시안 쌤은 아마 6시 반에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 저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충돌만 안 되면. 한번 애들한테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시고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해주시면 돼요. 일요일 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작년보다 잘해요. 다행이네.
왜?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 응? 응?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가 좀 이상해지겠지. 물론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어. 인수분해 미치겠지. 할 수는 있거든? 하고 싶지도 않죠, 근데. 그럼 그게 아니란 얘기네, 그지? 야, 잘못됐다. 저 1번이 잘못됐다. 1번이 잘못됐으니까 뒤에 건 당연히 틀린다. 그러면. 고민되지. 제이야, 고민되지. 응? 이게 답인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않냐? 야, 설마 이게 답이겠어? 응? 설마 이게 답이겠어? 응? 응. 점수를 시험 볼 때 응. 찍었는데 답만 맞으면 그분 점수 줘요? 딱 답에 주어진 점수.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0점짜리 배점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은 마지막 답 한 라인에 주어지는 배점이 보통 2점이야. 아, 짜네. 딱 2점. 20점에 2점. 그러니까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왜 반대 경우는 생각 안 해? 응? 바뀔 수도 있잖아. 응. 이 두 개 바뀔 수도 있잖아. 어?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요걸 계산하잖아. 그럼 이거랑 일치하지 않아. 요거 확인했어야지. 1차식 계수.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자, 자, 일단 요까지 먼저 한번 하고 힌트 살짝 줄게요. 봐봐. 일단 이거부터요. 어? 너희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개무식하게 하면 되는데, 야, 무식한 노가다도 효율적으로 하자고. 응? 이반 위에 이거 앞에 식 이렇게 쓰고 뒤에 식 이렇게 쓰면 먼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최고차 4차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식의 개수가 필요한데 3차식의 개수는 2차에 1차, 1차에 2차. 맞죠? 그래서 A 플러스 B. 그 다음 빨간색으로 한 거 보세요. 저기 빨간색으로 한 거. 2차식의 개수는요. 2차 빵차, 1차, 1차, 빵차, 2차. 됐죠? 이렇게 선만 그어줘도 더 잘 보여.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1차 같은 경우는 1차 빵차, 1차, 빵차, 1차.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 상수항은 어차피 전개하면 상수항끼리 곱하면 이거니까 끝. 그래서 먼저 비교해야 될 게 두 식의 합이 이거고요. 두 식의 곱은 이거랑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다 했더라고. 그럼 이거 두 개는 2a를 묶어주면 요거 두 개 더하면 6a 플러스 2니까 인마가 a이고 얘가 b일 수 있고요. 반대로 얘가 a이고 얘가 b일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추가 조건, 이 3번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키는 조합은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fx가 이렇게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죠. fx의 최소값이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m의 a라고 했을 때 그 최소값 마저도 가장 낮은 지점마저도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a 값들을 다 집합으로 표현해 달라 라는 거죠. 맞지?
자, 물론 이게 이 논제 1번에서 저 소논제 1번에서 이게 안 나왔다면, 이게 안 나왔으면 좀 더럽지만 대체로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생각해 봐봐. 어떻게 접근했겠어? 최소값 4차식의 최소값 뭐죠? 극값이지. 극소값 중에서 더 낮은 값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극소값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지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죠. 하고 나서 그러면 3차식이 나오는데 3차식 인수분해 됩니다. 돼요. 조립제법 쓰면 됩니다. 물론 그 식을 찾는 게 개복잡하지. 완전 삽질해야 돼요. 알았지? 그렇지만 인수분해 되긴 돼요. 알았지? 그렇지만 인수분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이퀄 0이기 하는 x값을 하나라도 찾았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또 근해 공식 써가지고 찾았다고 치자. 그래서 그 값 두 개를 찾았어요. 근데 이 식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게다가 그런 풀이는 좋지도 않아요. 왜? 논술에서는요. 앞에 논제하고 뒤에 논제하고 연결성이 있으면 반드시 앞에 논제와 뒤에 논제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문제 의도가 뻔하잖아. 얘를 왜 이렇게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만들었겠니? 이렇게 풀라고. 알았죠?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 봐봐.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얘를 px라고 x에 관한 2차식 px라 하고 곱하기에 얘를 x에 관한 2차식 qx라고 합시다. 이 두 식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 그렇지. 맞아요. 어떤 x에 대해서? 뭐?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지? 잘 생각해, 근데. 구역을 한정시켰을 때 어떤 썸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가 풀이면 여기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맞죠? 만약에 어떤 한정된 구간에서 x 구간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때 뭐 알파부터 베타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죠. 맞지? 자, 이제 어떻게 접근할래? 이 식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결국 누구를 경계로 하겠니? 이걸 경계로 하겠죠. 그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 x값 기준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판별식 생각해 봐야겠죠. 판별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의 판별식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판별식 D1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이게 2a 플러스 1일 테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 와, 신기하다. 이게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도요. 얘도 a 제곱 마이너스 a죠. 같네. 두 개 똑같죠. 신기하게. 그렇게 맞춘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두 개 같아서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음수일 때와 그 다음에 양수일 때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일치하니까 저 판별식 4분의 d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또는 같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자, px는 px대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요 지점이 어디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qx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x축하고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각각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저 조건을 다 만족하죠. 따라서 A는 이겁니다. 맞죠?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지. 아까 내가 이거 힌트 줬잖아. 어떤 한정된 구간 내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것도 동시에 마이너스면 플러스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돼? 이 친구 4분의 D가 양수일 때 니도 그건 두 개 가지고요. 니도. 자, 여기서부터 삽질이야. 너희들 왜 케이스 분류 안 해? 응? 봐봐. px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두 개의 근을 알파1, 알파2라 쳐봐. 알았죠? 그 다음 qx가 막 아무 데나 한번 만들어 봐봐. 네 개가 다 다른 근이야? 네 개가 다 다른 근이야? 그럼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베타1, 베타2. 자, 그러면 px 곱하기 qx 요거의 부호는요, 구간이 어떻게 나뉘겠어? 이렇게 나뉘겠죠. 잘 봐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자, 어때요? px 양양 곱하면 양이죠. 양양은 가운데 있지. 자, 이거요. 그 다음 이거 양음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되지. 그럼 마마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 뿔마지 마이너스죠. 뿔뿔이죠. 여기 뿔뿔 되니까 플러스죠. 어때요? 이 구역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지?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좋아. px가 이렇게 근 하나 가지고요. 근 두 개 가지고 그 다음 qx가 하나만 공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순서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삽질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봐봐. 구역이 이렇게 4개의 구역 나올 텐데 뿔뿔뿔이죠. 뿔마마죠. 뿔뿔뿔이죠. 어때요? 이 구역에서 또 만족시키지 못하지. 그럼 남은 희망이 뭐밖에 없어? 같으면 되죠. 그지? 이렇게 되면 되잖아. 겹치면. 알파1과 베타1이 겹치요. 그 다음 알파2와 베타2가 겹쳐요. 그러면 px가 이렇게 그려지고 qx는 최고차항 계수가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같아요. 근데 같아. 최고차항 계수가 이미 1로 똑같죠. 1로 똑같으니까 두 개가 아예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px와 qx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봐봐요. 구역이 이렇게 나뉜다 하더라도 뿔뿔뿔이죠. 그 다음에 마마뿔이죠. 그 다음 뿔뿔뿔이죠. 그래서 px 곱하기 qx 요 범위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겠니? 그래서 결론. 이때에 만족하는 a는 뭐가 돼야 될까? 일단 요거부터 따져야 돼요. 4분의 d가 양수인 a 구간은 a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1보다 큰 구역이 되어야 하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요 두 식이 서로 일치할 조건이 뭐예요? 1차항 계수끼리 서로 같다. 와,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다.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문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a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면 3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a 플러스 1에 그 다음 3a 플러스 1 이러면 되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인 답은 이겁니다. 어떤 a들의 모임인데, 어떤 a들의 모임이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정리하세요.
야 오늘 야 그래도 앞에 시간보다는 내가 훨씬 더 빨리 해가지고 너희들이 문제 1번, 문제 2번을 풀 시간을 충분히 준 것 같다.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갈 때까지. 왜? 자 빨리 풉시다. 이거 정리하고 문제 풀어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질문해요. 알았지? 뭐 불만 있으면 불만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합시다. 전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네.